아내와는 달랐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셔츠 단추가 금방이라도 터질 듯 위태롭게 팽팽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아들 녀석이 다 커서 독립을 했고 집도 줄일 겸 몇 달 전 새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낯선 동네에서 아내는 금세 적응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다 단지 안에 있는 줌바 학원에 다니게 되었고 거기서 알게 된 친구 이야기를 자주 꺼내곤 했습니다. 운동도 같이 하고 장도 함께 본다면서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났다고 늘 말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그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밝게 웃으며 그녀가 들어섰습니다. 아내는 마치 오래된 지인을 소개하듯 말했습니다. 여보, 얘기했죠? 줌바 같이 다니는 친구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상냥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로만 듣던 그 사람이 이렇게 아찔할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제 옆에 사는 사람은 늘 헐렁한 옷차림이었는데 그녀는 정반대였습니다. 얇은 셔츠, 작은 동작에도 셔츠가 팽팽하게 당겨져 시선이 자꾸만 머물렀습니다. 감춰지지 않은 선이 눈에 밟혔고 정말이지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라 눈동자만 계속 흔들렸습니다.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호기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아내와 그녀는 소파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줌바에서 있었던 일, 동네 이야기, 또 운동복 어디서 샀는지 같은 사소한 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제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고 눈길은 저도 모르게 계속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머릿속에서 그녀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웃는 얼굴, 무심한 손짓, 그리고 셔츠 사이로 스쳐 보이던 그 선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스스로를 다그쳐도 소용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죠. 그때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 애써 부정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그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점점 우리 집에 자주 오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차를 마시기도 하고 저녁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말수가 적은 저였지만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늘어나며 짧게나마 대화를 나누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밥을 같이 먹게 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어느새 서로 친근함까지 느끼게 되었죠. 어느 날은 아내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동안 그녀가 거실에서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TV가 켜져 있었지만 제 눈은 화면이 아닌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그녀의 티셔츠는 몸에 꽉 달라붙어 당장이라도 팽팽하게 터질 듯 했고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넘길 때 저도 모르게 시선이 그쪽을 쫓았습니다. 그건 남자의 본능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심장은 계속 요동쳤습니다. 저는 괜히 목을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날 밤 심장이 자꾸 두근거리더군요. 그러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저는 그녀에 대해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장을 보러 나간 날이었습니다. 저는 출출해서 간식을 집어먹고 있었는데 벨이 울리더군요. 그녀였습니다. 두 손에는 갓 캔 감자가 담긴 상자가 들려있었어요. 주말마다 텃밭을 한다며 직접 캐왔다고 했습니다. 상자를 건네놓고 곧장 가려는 그녀에게
저는 미안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아내는 없지만 들어와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제가 요즘 취미로 커피를 배우고 있었는데 마침 그녀가 와서 직접 내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것도 하냐며 멋지다고 칭찬했습니다. 미인에게 칭찬까지 들으니 기분이 묘하게 좋아지더군요. 그런데 그녀가 아까부터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여자도 내 마음과 같은 걸까? 그러던 순간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잠시만요. 뭐 묻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제 입가로 닿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손끝에 묻은 걸 살짝 입에 가져갔습니다.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지금 드신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왜요? 어때요? 그날 밤 눈을 감아도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입가를 스치던 손끝, 그리고 그 미소, 두근거려서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잘만 하면 정말 넘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고 내심 저도 모르게 기대를 하게 되더군요. 며칠 뒤 아내는 친정에 내려갔습니다. 집은 고요했고 나 혼자뿐이었죠. 그때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세상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는데 정말 텔레파시라도 통한 걸까요? 그녀는 반찬 몇 가지를 이것저것 들고 와서는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마침 아내도 없고 출출하던 참이라 잘됐다 싶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아내가 친정에 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옷차림은 이전보다 훨씬 아찔했습니다. 대놓고 그런 뜻은 아니라 해도 저로서는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감사할 따름이었죠.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사소한 이야기부터 취미까지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지그시 오래도록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길을 피하려 했지만 자꾸만 마주쳤습니다. 짧은 침묵 속에서 서로의 호흡만이 느껴졌습니다. 어느새 제 손이 그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눈치채기도 전에 그 손을 꼭 잡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커다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이러면 안 되는데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 손을 놓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오히려 제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제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저 사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입어봤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 뛰었습니다. 짧은 침묵, 그리고 서로의 눈빛,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마주 앉았던 우리는 결국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짧은 숨, 떨리는 손끝, 그리고 정신없이 서로에게 이끌렸습니다. 순간 옷자락이 서서히 흘러내리며 숨이 멎는 듯한 정적이 맴돌았습니다. 고요한 속에서 아내가 없는 이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떨리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다 마침내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오빠, 저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날 밤 시간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심장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끝날 기미 없이 그 열기는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내 안에 오래 잊혀졌던 남자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그
급속도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과감해졌죠. 아내가 있을 때도 그녀는 모르게 제 손을 살며시 잡곤 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오히려 더 긴장감을 높였고 이상하게도 그 긴장감이 좋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스스로도 놀라곤 했죠. 시간이 갈수록 저는 그녀에게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일상 대화를 나누고 있어도 제 마음은 늘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눈을 바라보면서도 그녀를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길이 어디로 향하든 단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요. 그리고 내일도 기대됩니다. 그녀가 어떤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을지요.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착한 오빠, 멋진 오빠, 끝내주는 오빠, 그리고 우리 오빠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